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청림출판사에서 나온 이주희 작가님의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어제의 나는 젊었다. 강골이었고 무엇이든 자신 있었고 그럼으로써 유쾌했다. 오늘의 나는 알 수 없는 무력감, 염증, 통증에 지배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질병과 사망에 대한 감수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심지어 죄의 명령과 몸의 움직임 사이 그 격차를 느낀다. 먹고 사는 일에 익숙해질 즈음 불현듯 마주한 나는 낯설다. 삶의 희노애락은 전리품처럼 주름으로 양각되어 있고 피부는 이미 중력에 순응한 지 오래다. 머리칼, 피부에서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다친 다리는 원상복귀도 쉽지 않다. 노아라는 손님이 찾아든 것이다. 나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 까닭일까. 내 몸은 낯선 이의 것처럼 타자가 되어 있다. 인생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생애 전환기. 그렇다. 내 나이 50의 고개를 넘었다. 노인도 젊은이도 아닌 부르기도 애매하고 행동하기엔 더 애매한 나이 50. 60은 환갑이라는 명확한 이름표가 있고 40대까지는 사회의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느라 나이를 셈할 여유도 없다. 그러나 50은 자기 나이로 보이면 기분 나쁘고 자기 나이로 대접받지 못해도 기분 나쁜 분기점이라고나 할까. 이런 아이러니라니 앞으로 더 많은 몸의 변화가 속력을 높여가며 찾아올 것이다.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 애써 먹을 것이고 매일 삼켜야 하는 약의 종류도 늘어가겠지. 어느 날은 다급히 보험과 연금을 확인할지 모른다. 요란스럽지만 설레었던 2차 성장과 달리 노화는 평화롭게 찾아와 유쾌하지 않은 흔적을 남기고 장기 처방전을 발행한다. 몸뿐이던가 마음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예전 같지 않은 골격과 매무새에 부하가 치민다. 자기 관리도 하지 못한 게으른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렵다. 지금의 얼굴과 몸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대신할까봐 가벼운 핑계로 반가운 이들과의 해우를 미루기도 한다. 존재하기 위해 애쓴 몸이 어쩌다 관리 소홀에 불명예가 된 것일까. 기쁨, 슬픔, 분노 등 인생의 모든 형용사를 발효시키는 적이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의 축복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되었니에 공포가 된 것일까. 인생의 주기율표에 따라 숙제 한번 게을리한 적 없는데 왜 결과는 허탈하고 평가는 야박하기만 한 것일까. 생각해본다. 나는 왜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럼으로써 위축되는 걸까? 몸과 마음의 정당한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제 낯선 나를 제대로 바라봐야겠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며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며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모두 기억하면 정신이 너무 괴로울 테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글귀를 꺼내놓았다. 누구와 무엇을 먹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재료를 사고 요리하고 차를 마시고 수다를 나누는 것까지 먹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여정이다.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과도 함께 밥을 먹기가 쉽지 않은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과 만나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당신이라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겠다는 매우 높은 친밀감의 표현인 셈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만남과 헤어짐의 고비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과 함께 먹었다. 상견례, 결혼식, 돌잔치, 대박기원고사, 회가변, 장례식 등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삼시세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삶의 권리다. 이 땅에서 6, 70년을 살고도 삼시세끼를 고민하는 삶을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서러울지.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3명 중 1명이 노인이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한다고 한다. 앞으로 4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이라는데 누구 하나 배고프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삼시세끼 하늘을 함께 모셨으면 좋겠다. 세상에 많은 불평등이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차림새, 사는 것은 달라도 사람으로 태어나 굶주리는 일은 없기를, 맛있는 것을 잘 먹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회의 앵글이 함께 나눠 먹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그래서 사회의 노후가 좀 더 평등해지길, 밥은 하늘이고 나눠 갖는 것이니 말이다. 앞으로의 삶에서 언제 또 그토록 가슴 뛰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 두 번째 일은 거북이처럼 가보기로 했다. 현실적인 제약을 먼저 꺼내놓지도 말고 높은 목표를 세우지도 말고 지속 가능한 일이냐는 무거운 질문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데까지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부지런히 걸어가 보기로 말이다. 너무 뜨겁지 않게, 다시 그늘이 그리워지지 않게. 20대는 나를 선택해준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으니 50대의 일은 내가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자 한다. 타고난 재능, 잘 다듬어진 재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한 번쯤은 시도해 본 뒤에 70대를 맞이하고 싶다. 그리고 허락된다면 70대에는 누군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어느 날은 시험지를 들고 오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 뭐, 한 개를 틀렸다고? 그럼 철수는 다 받았지? 또 누가 100점이야? 아이들은 아마도 부모의 이런 말 때문에 친구를 경쟁의 자리에 세우는 것일 게다. 조건 없이 마음을 주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너만 손해라고 가르치는 건 우리 부모들이다. 아이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법이 아니라 친구를 잃는 법을 가르치니 친구와 손잡고 산에 오를 나이에 남자 여자 애정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의자 뺏기 게임을 가르칠 게 아니라 같은 편이 되어 박자에 맞춰 줄다리기 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힘든 일에도 훌훌 털고 친구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말이다.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존 레이티 교수는 앉아있는 몸은 죽은 몸이라며 나이를 먹을수록 뇌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운동은 아이들보다 성인 뇌에 더 좋다고 말했다. 레이티 교수는 고강도로 15분씩 운동하면 사망률이 22%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운동으로 도파민 수치를 다시 늘릴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언제 어떻게 노화를 맞이할 것인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행동은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라고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행동 같지만 또한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다. 몇 주째 걷다 보니 걸으면 나 자신과 놀고 말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남들과 걷고 놀고 말하고 먹기 전에 나와 먼저 해보는 게 순서상 맞는 것일 텐데 그동안 너무 남의 눈치만 보고 남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했다. 그러니 행복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참 별거인 거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이겨야 하니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냄새가 강해진다고 한다. 젊었을 때만큼 노폐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출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피지 중 지방산이 과산화지질이라는 물질로 산화되면서 나는 냄새를 막을 수 없다. 상대에 대한 느낌을 판단하는 건 얼굴만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얻은 정보의 종합 결과물이다. 목소리, 냄새, 말투, 행동 등 모두가 해당한다. 귀가 어둡거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잘 보이지 않는 건 자신의 주관적인 불편함이지만 사람의 냄새는 이른 넘은 엘리자베스가 헝가리 왕의 환심을 살 정도로 상대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가난의 냄새처럼 중년의 냄새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거나 자신을 돌볼 의사가 없는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되니 나이 들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바로 나의 냄새일지 모르겠다. 코알라의 나라 호주가 2019년 9월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불길에 휩싸였다. 우리나라 면적보다 넓은 산림이 소실되었고 세계 코알라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산다는 지구의 해파 아마존 역시 대형 화재로 밀림이 사라지고 있다. 검은 연기는 안데르스 산맥을 타고 올라 빙하를 녹여 기후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는 미세먼지 때문에 눈앞의 사람도 알아보기 힘든 형편이고 에메랄드빛의 태평양 자금 섬들에는 누군가가 가져다 버린 쓰레기가 넘쳐난다. 세계 곳곳에서 너무 덥고 너무 많은 비가 내리고 너무 건조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식물, 동물은 병들어 죽어가고 변종의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로 우리는 지금 학교에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 35도를 넘는 폭염에도 혹한에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버텨야 한다. 경제는 침체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환경오염은 당장 사는 일, 숨 쉬는 일,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러니 버리는 일에 두려움이 커졌다. 온 식구가 집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식재료도 음식도 배달로 많은 부분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물건들보다 더 큰 부피로 따라오는 포장재와 일회용품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우선 최소한의 소비를 실현해야겠다. 지구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가방과 컵, 옷이 있다. 우리 집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비닐이든 종이컵이든 플라스틱 컵이든 텀블러든 혹은 천이든 가죽이든 죽을 때까지 사용해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아무리 입어도 닳아지지 않을 만큼 많다. 쓰임새 말고 기분이나 분위기 때문에 무엇을 사거나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러면 당분간은 구질구질 하다든가 유행에 떨어진다는 손가락질을 받겠지. 하지만 하찮은 오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이 우리처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이상기후로 손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가 그랬다. 잘 산다는 건 많은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세상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거라고. 그런 세상은 거창한 구호나 의정서 따위가 아니라 개개인의 결심과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겠는가. 바쁜 젊은이들 대신 조금 더 여유로운 내가 바쁘게 사느라 환경을 온통 어지럽게 만든 우리 세대가 비로소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일 것이다. 이 글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2019년 꽃잎이 눈처럼 날리는 봄날이었다. 이유 없이 아프고 억울하고 때론 불안함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시간이 계속되었다. 제2의 사춘기인지 갱년기인지
이름표를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오르내렸다. 나의 시간은 그렇게 힘들었으나 햇살은 따스했고 파스텔색의 젊은이들은 더없이 발랄했다. 무더운 여름은 숨쉬는 것만으로도 더 힘들었다. 노동이 아닌 더위로 흘리는 땀은 사람을 지치게 했지만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으며 봄의 통증, 여름의 짜증이 제법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런데 겨울을 맞으며 생각지도 않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을 침범했다. 일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단순해졌다.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고 사라질 것이다. 세상에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 책을 펼치고 있는 나의 동년배들이여, 나이를 먹는다는 건 실로 만만찮은 일이지만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지금, 조금 아프고 적당히 건강한 지금, 또 다른 문을 연다는 것은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그저 나를 믿고 그 문을 힘차게 열어보자. 마지막으로 그 문을 여는 나에게 말해주자. 앞으로는 널 아끼며 살겠다고.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